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두각학원에서 수학 담당하고 있는 정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모님들 지금 순서가 좀 급하게 뭐 일정이 있어서 바뀌었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뒷순서인데 조금 먼저 왔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두각학원에서 수학, 휘문고 수학 담당하고 있고요. 휘문고 학생들 수학 참 잘하거든요. 왜 휘문고를 제가 담당하고 있느냐? 제가 고대 수학교육과 졸업한 다음에 지금 원래는 휘문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뭐 잠깐 있었던 거 아니고 7년 있다가 그리고 1학년부터 쭉 순서대로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고3 다닌 3년 하고 고3 고생 참 많이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참 좋았어요. 거기서 제 첫 직장이었고 제 청춘을 함께 한 곳이라서 전 아직도 생각해도 마음이 좀 간질간질한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또 만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지금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대성 ES2 재종반에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재종반에서 또 담임하면서 학생들 입시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각학원에서는 딱 휘문고만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전문화를 시켰습니다. 어, 잠시만요. 예, 죄송해요. 여기 지금 글씨가 조금 깨졌는데, 음, 일단 정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곧 개강이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떨리실 텐데, 일단 첫 시험이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험이 학생들의 이제 기준이 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기고사는 뭐 어디 다니는지 정기고사는 한 번씩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구성이 선택형 10문항, 단답형 8문항, 그다음에 서술형 2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좀 특징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일단 최고 난도 문제가 타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뭐 휘문고 어렵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의 변별력 주는 최고 문제가 어려운 거고 그 밑에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쉬운 문제는 쉽게 주자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얘기할 때 평균을 60점 후반에 맞추면 딱 좋거든요. 그러면 너무 어렵다라는 말도 너무 쉽다라는 말도 안 나오고 학생들이 일렬로 이쁘게 줄 수는 딱 그 평균이 68점 정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정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학교들은 평균이 막 50점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힘은 한 68점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다만 어렵다는 이유 말이 나오는 이유는 최고 난도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 학교에 비해 어려운 그 말이 나오는 게 모의고사 쪽 연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 학교들 보면은 이제 작년에 고1 모의고사에서 많이 그대로 숫자 변형해서 출제를 많이 하는데 휘무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입시의 최전방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휘문고 어디에서 많이 출제하더라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쪽에서 거의 안 내세요. 그래서 타 이제 뭐 깁생이나 뭐 다들 뭐 제 친구들 여기저기 학원에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 보면 휘문고 내가 담당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참 대비하기 어렵다라는 말부터 나오는 게 모의고사 연계 쪽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어디서 내는가? 그거는 또 이제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식 구성입니다. 객관식이 1번은 쉬었다가 가장 어려운 게 객관식 선택형 마지막 번호. 그리고 단답형 1번은 쉬었다가 다시 뒤로 갈수록 어려워서 단답형 마지막 번호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객관식의 마지막, 서술형의 단답형의 마지막 이렇게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전략이 또 필요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점수에 민감한 학교다 보니까 서술형은 오히려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술형을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어렵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많이 어려봤자 중상 난이도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저희 반은 시키고 있고요. 근데 수학이
뭐 중학교에서도 시험을 봤겠지만 나의 실력이 90이라고 해서 시험이 90점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이라는 건 어떤 범주로 결정이 돼요. 내가 90점 이게 아니라 90점 내외의 성적인데 우리 올림픽 같은 거에서 보면 사실 뭐 높이뛰기나 역도 같은 거 보면은 몇 차식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번에 실패했었는데 다음 차에 이제 성공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수학 실력 중요하지만 수학 실력이 내가 90이라고 해서 90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범주로 나오는 거고 이게 내신은 50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험 운영 능력 딱 50분에 집중하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이제 요즘 테스트 같은 것들은 다 보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테스트 같은 경우가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문자 보내려고 보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반은 아예 실전 테스트라고 해서 뭐 한 페이지에 몇 문제 들어가고 글씨체랑 구성이 그냥 아예 똑같습니다. 휘문고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50분 동안 본인이 볼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능력을 많이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50분 동안 시험을 운영하는 능력.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시험이 다른데 휘문고에 맞춰서 그 피라미드식 구성으로 해서 운영 능력을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인지 이게 중요해지는 게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그냥 다 풀면 되죠. 전략이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80점 정도를 맞는다라고 한다면 80점 정도면 한 네 문제를 틀리겠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전략상 이제 각 선택형이랑 당답형의 킬러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메타인지라고 해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봤을 때 중상 난이도 정도까지는 거의 10초 안에 풀이 방향이 보이거든요. 내가 풀 수 있겠다. 이건 안 되겠다를 빨리 결정하고 내가 풀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테스트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어, 되게 재미있는 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어떤 학생은요. 테스트를 보면은 한 10분 남겨놓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다 풀었다. 그래서 가보면 그럼 100점이냐? 아니에요. 한 네 문제 정도를 안 풀었어요. 그리고 야, 좀 더 봐라라고 하면 아니요, 선생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굉장히 잘 되는 학생이에요. 풀이 방향이 안 보인대요. 그 네 문제가. 그리고 딱 4개 틀리고 80점을 맞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 테스트를 보면은 한 60점에서 70점 사이를 봤는데 그 학생은 항상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 놔요. 그러지 마라. 차라리 검토를 하나씩 하고 좀 더 다른 문제를 건드려라. 근데 항상 그 객관식 킬러랑 서답형 킬러를 항상 건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제가 아무리 타일러도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불러다가 크게 혼냈더니 고습관이 고쳐졌는데 고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10점이 그 학생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뿐만 아니라 시험 운영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의 고민, 실수. 이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실수가 한 10점 차이가 나요. 저희 반에 지금 1학년은 이미 개강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테스트를 5번 봤거든요. 제일 잘하는 학생 제가 봐도 엄청난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냥 단순히 실력으로 보자면 100점 아니면 한 개 틀려야 되는 학생인데 항상 90점 왔다 갔다 해요. 잘 보면 96, 못 보면 85까지 가요. 그러니까 한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맞추는데 항상 실수를 많이 하면 2개, 적게 하면 다 맞추면 96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실수도 미리 경험해 보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수라는 것은 제가 재종반에 가르치면서도 있지만 재수하는 학생들도 가장 큰 고민이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공부 방법이라는 게 딱히 사실은 없어요. 네, 딱히 없고 얼마나 이제 집중해서 문제를 푸냐 그리고 얼마나 운이 작용하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결국 저희 테스트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집중력 향상.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혼자 풀어라라고 한다면 아
얼마나 딴 생각 없이 온전히 집중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쉽지 않거든요. 네, 저희 반은 한 50분 시험 보고 제가 이미 수업 때 다룰 내용들을 테스트에 끼워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50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연습도 정말 많이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제가 가장 힘주고 있는 컨텐츠가 이 실전 테스트고요. 이 실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교들이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랑 그다음에 제 대학교 수학 동기 한 명, 그 친구랑 그리고 그다음에 휘문고에서 같이 수학 선생님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살짝 반칙이죠. 이 정도면 거의 반칙인데 그 선생님이랑 저랑 제 동기랑 셋이 이렇게 팀 해가지고 하고 있고 휘문고에 있던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팀을 이뤄서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는 학생들에게 뭐 이제 이미 2학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퀄리티 괜찮다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힘주고 있는 테스트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휘문고는 대비시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모의고사 기출이 거의 안 나온다.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고 또 같은 선생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휘문고 내 기출을 보면 은근히 많이 반복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진짜 요거는 거의 단순 숫자 바꾸기 정도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쉬운 문제 얼추 비슷하다라는 느낌이면 다 이렇게 이어붙이지 않았고요. 정말 숫자 바꾸는 정도 혹은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선 사실 연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몇 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요게 작년 건데 또 몇 년 전 거에 우연일 일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나오는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숫자 바뀌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찾기가 힘든데 휘문 기출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는 꽤나 많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휘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 기출들을 그러니까 휘문고 기출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14번 정도고 요것도 이제 계속 출제되는 경우고 이게 휘문고 이전에도 계속 많이 나왔었고 저희 모의 테스트, 실전 테스트에서도 많이 준비했던 문항이라서 학생들이 요 문항 저희 반 학생들이 이 문항은 대부분 다 맞췄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특징적인 건데 요거는 이제 타 학교나 어디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예요. 근데 휘문고 기출에선 계속 반복돼 왔었던 문제거든요. 역시 작년에도 나왔었고 요게 은근히 오답률이 그러니까 앞번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현이 약간 기존 모의고사나 이제 시중 문제집에 있는 표현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오답률이 꽤 있었던 번호인데 요것들 이미 기출 분석으로 저희 반은 좀 준비가 됐었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작년에 객관식 킬러 문항입니다. 그러면 요 구성, 요 구성이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닌데 요 구성이 이미 저희 모의 테스트에서 이미 요 구성이 아예 똑같은 것들을 이미 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건 좀 유명한 유형이긴 해요. 그래서 기출에서도 저희가 이미 준비했던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요런 표현들이 여기 있었고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요거는 있었던 거고 저희 모의 테스트에서도 당연히 준비를 했던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휘문고가 모의고사에서 잘 출제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나오는 유형들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리고 휘문고 내에서 기출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한다면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수상하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 수원 수투 여기서부터 이제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죠. 2학년 때 수원 수투 이렇게 들어가고 확률과 통계가 2학년에 들어가고 기하가 3학년 그리고 미적분이 3학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막 선택이 많다 하지만 수능 과목을 내가 뭘 선택할 건지 그리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본다면 사실 선택 과목은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휘문에 들어간다면 이제 이과를 좀 문과를 요즘 휘문고 문과 좀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과를 가는 게 사실 구분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번엔 좀 달라지는 게 화학통을 많이 이번 학년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휘문고가 3학년 때 미적을 한다고 해서 3학년 때 처음으로 정말 미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정을 따라가야 되는지는 사실 학교 일정보다는 학원 강사들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는가를 보시면 그게 가장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어렵지 않고요. 일단은 각 학기 중에는 그 학기에 배우는 과목들에 집중을 해서 엄청난 훈련량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방학 때는 특히 겨울방학이 중요해지죠. 이 방학 때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자신이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첫 번째 듣느냐, 두 번째 듣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력과 그 다음에 과목을 생각한다면 이제 겨울방학 때 뭘 들을지도 분명해지는데 겨울방학 때 방학 때 선행을 해주고 각 학기에는 선행보다는 그 과목에 집중해서 엄청난 연습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저희 강의 시간표는 일단 지금 1학년은 화목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요일 6시부터 10시 이렇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야간 클리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이 주중에 한 번 그리고 주말에 한 번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하면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요때 숙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화요일 날 보기 때문에 숙제 완성도가 100%가 아니다. 학생들이 풀어왔으나 오답 정리를 안 한 것 같다. 테스트가 평균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시간은 안 적어놨는데 10시에 끝나면 바로 클리닉에 끌려가 가지고 오답 정리랑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지 학생들의 과제 성취도가 올라가요. 이걸 하지 않으면 딱히 페널티가 없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다 안 해왔을 땐 어차피 남기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 숙제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말 날짜는 아직 고정 안 한 게 일단 받은 다음에 학생들의 일정을 조율해서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조율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반 클리닉 운영할 거고요. 요거는 좀 죄송해요. 지금 글씨 폰트가 뭔가 지금 저기 컴퓨터랑 잘 안 맞아서 깨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사실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학교가 맞아요. 정시에 집중하는 학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담임도 마지막에 3년을 해봤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최근에 더 어려워졌죠. 그래도 예전에는 휘문고 프리미엄이 좀 확실히 붙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충분히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제 담임반에 있었는데 의대를 목표로 하니까 바로 이제 수시를 포기하고 그냥 정시로 돌리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휘문고에서는 앞자리가 2가 뜨면, 그러니까 1 중반까지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1 후반이나 그 앞자리가 2가 되는 순간 의대는 아예 지원을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이 앞자리가 2가 되는 순간 바로 포기를 하고 정시로 돌리더라고요. 3학년 때. 그리고 실제로 안타깝게 재수를 했고 그 학생이 결국엔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의 목표가 높기 때문에 거의 의대를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 수시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도 저희 선생님들끼리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정시학교 맞다. 정시학교 맞으니까 내신 정기고사를 최대한 수능에 맞춰서 출제를 해라라고 아예 오더를 내리셨기 때문에 내신에 집중을 하면서도 수능의 유형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뭐 말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제 그 강사의 컨텐츠나 경력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휘문고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실 휘문고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재종반에서 이미 경력이 3년, 올해 4년 차거든요. 그래서 수능이랑 내신이 이렇게 잘 조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쭉 이끌어 줄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이런 걸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컨텐츠 제가 강남 대성학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이 아니라서 의미는 없어요. 근데 2학년부터는 이제 대성학원에서 누적된 자료들을 제가 다 나눠주고 지금 2학년 올라간 학생들을 이미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 이제 대성학원
컨텐츠 그대로 받아다가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양 어마어마하고요. 단과 자료 이미 휘문반도 이제 제가 첫 해가 아니고 누적이 됐고 그 전에도 이제 팀 수업이랑 단과를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누적된 자료 중에서도 좀 좋은 자료들, 엄선된 자료들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이건 사실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 저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 문제가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유용성이 떨어져요. 확실히 물론 이제 같은 과목이긴 하지만 수능이랑 내신이 아예 다른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 표현이라든지 물어보는 이런 포인트들이 살짝 다른 게 맞아요. 그래서 휘문고는 내신도 집중을 하지만 내신 빈출보다는 조금 더 모의고사 형태로 학생들을 준비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도 이제 우수 선별 문항만 주고 있고 실전 테스트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힘주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휘문고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학생들의 과제 성취도를 보면 대부분 다 해와요. 저희 반은. 대부분 다 해오고 안 해오는 학생들 두세 명 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반 분위기가 중요한 게 이제 연합반 이렇게 다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과제 성취도가 좀 낮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반은 이미 선택해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위 거의 50%는 날라가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있어서 과제 성취도가 되게 좋고 이게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안 하면 거기에 녹아들거든요. 근데 이제 과제를 안 해온 애 아, 아, 죄송합니다. 두세 명밖에 없으면은 이거 내가 잘못되고 있네라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 상황 평준화 됐다는 것이 또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업 자체도 어쩔 수 없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수업이 개념은 하고 저도 하고 있지만 저희 반은 어쩔 수 없이 심화 문제 풀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초가 없거나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적화된 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게 이제 추석 전후인데 어떤 학교는 추석 끝나고 내신을 보고요. 휘문 같은 거는 추석 전에 시험을 봐요. 정말 잔인한 학교는 추석을 끼고 시험을 봐요. 정말 잔인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이렇게 시험 일정이 달라지면은 시험 범위가 달라지고요. 일정이 달라져서 연합반 같은 경우엔 거의 휴강 기간이 막 한 달까지 늘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시험 범위 안 맞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땐 때로는 뒤에 가서 시험 범위 안 맞으면 자습하기도 하고 안 맞으면은 이제 자기 맞는 부분에만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휘문고는 얄짤 없습니다. 저는 휘문고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직보하고 시험 보고 딱 일주일 쉬고 바로 기말고사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남자 학생들은요 분위기를 타요. 분위기를 타요. 그래서 와서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다. 애들이 공부한다. 그럼 그냥 당연히 공부하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1년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 사실 학원 강사가 핸드폰을 이렇게 막 걷고 이런 것들은 흔치 않은데 전 아무래도 이제 학교 선생 출신이다 보니까 애들이 눈에 보여요. 요즘 핸드폰이 가장 문제거든요. 쉬는 시간 10분 쉬는 시간이 뭐예요? 짧게 그 화장실에서 소변 놓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해요. 인스타 잠깐씩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너무 문제가 돼서 야 한번 이제 몇 명 좀 문제가 되는 두세 명만 거두려고 했는데 두세 명을 거두니까 뭐 제가 낸다고 하면서 저도 낼게요 해서 우수수 해가지고 제 태블릿까지 걷었다가 한 20명 중에 한 8명 정도 낸 거예요. 이렇게 냈다가 한 거고 학생 요 보면 이제 휘문 티셔츠죠? 휘문 티셔츠. 요 학생들이 좀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데 제가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이 돼서 이제 증명 문제 하나를 야 이거 끝나고 할 건데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고 나갔거든요.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자기 애들끼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애들끼리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사진 찍을 거니까 뒷
여기 쳐다보지 마라. 초상권에 이제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했더니 얘기를 하는 순간 살짝 이제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 글씨 폰트가 깨져가지고 이제 수업 구성은 이제 실전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유형 정리하고 그 해설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이제 유형 정리 심화 문제 풀이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문제 복습하고 오답 정리하는 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갖는 거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1회를 봅니다. 이렇게 주 2회를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테스트로 소비돼서 이제 주 1회 이렇게 테스트를 구성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나 이런 알림 문제, 과제 성취도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께 당연히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 정리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공부라는 게 간단해요. 내가 공부를 하고 모르는 것들을 다음에 풀 수 있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 막상 개강하면 거의 숙제에 치여 살아요. 딱 이 표현이 맞거든요. 수학 숙제를 하면 국어 숙제가 기다리고 있고 국어 숙제하면 영어 숙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몰래 이제 앞 학생 뒤에 숨어서 수업 시간에도 몰래 학원 숙제하고 있고 사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주면 과제들이 이제 모의고사도 있고 내신 기출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중 문제집도 저희 반 한 5건 정도 올림포스, 블랙라벨, 센 이런 것들은 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제 수업만 들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선별 문항들 다 풀 수 있도록 구성해놨고 그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월결제해서 받아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들을 따로 선별해가지고 그 틀린 문제랑 그 틀린 문제에 요즘엔 쌍둥이라 그래요. 숫자만 바꾼 문제들. 그래서 그거까지 추가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숙제가 들어가서 그걸 숙제를 검사하면 알아서 오답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답 정리까지 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가 참 쉽지 않아요. 이제 부모님들 다 겪어 보시겠지만 이제 라떼 얘기라고 하잖아요. 사실 제가 수능 볼 때랑 지금 학생들의 수능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문제는 지금 딱 하나거든요. 수능이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 유형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유형이란 게 없고 이제 다 같이 처음 보는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유형화돼 있고 이걸 다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만에 준비를 한다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해졌거든요. 제가 재종반에 있어봤지만 휘문고에 있어봤지만 정말 많이 재수해요. 안타깝게도 제가 마지막에 고3 담임 3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반에 32명, 34명 이 정도 되는데 이과 기준으로 이제 대학을 몇 명이나 몇 명이나 한 해에 갈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한 7명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진 다 재수예요. 다 재수예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당시 한 7명 가고 나머지는 다 재수를 하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년 뭐 2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정말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충분히 현역으로 끝낼 수 있는 시험은 맞아요. 근데 이게 1, 2년 만에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재종반에 있어 보면 기준을 딱 그렇게 삼으시면 돼요.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고3 딱 3월에 시작할 때 보면은 이 커리큘럼이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요. 그 시즌별로 각 유명한 학원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컨텐츠를 풀 수 있으려면 딱 기준을 고3 딱 3월 시작할 때 최근 5개년 기출은 빠삭하게 풀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3 3월에 최신 기출 5개년치를 빠삭하게 풀어놓으면 사설 기출, 그러니까 사설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학생이 풀리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1년 이제 학원 커리 컨텐츠들을 풀면서 무난하게 이제 수능까지 이끌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휘문이 좀 정시학교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시 파이터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그렇게 애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정시 파이터라고 해서
내신 시험을 보면 이제 처음 보는 등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으로는 안 돼요. 극극 상위권. 각 학교에서 다섯 손가락에 꾸준히 있던 학생이 아니고서야 막 5, 60등, 막 중위권 학생들은 거의 막 바닥을 기는 이런 경험을 해보고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각오를 하고 왔어도 실제로 내가 중학교 때 그래도 반에서 3, 4등 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반에서 한 20등 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이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1, 2학년 때 정말 압도적인 훈련량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고3 때 준비된 상황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선수능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표현되는데 선수능반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옆에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면 과제 양이나 이런 것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반하고는 아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은 끝나면 남겨서 막 클리닉까지 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 2학년 때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저희 반에 데리고 있는 학생들도 한 명 정도 빼고는 어차피 다 정시로 갈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내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신을 저랑 같이 하면서 압도적인 훈련량이 반복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막 2년 후, 3년 후에 시험을 보고 준비하게 되면 이게 준비가 안 돼요. 당장에 뭐 내일 테스트, 내일 숙제, 중간고사 이런 거에 집중해야지 학생들이 12시까지 공부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 굉장히 보면 마음이 짠해요. 제가 10시에 끝내고 스터디 카페 데려가서 12시까지 붙잡아 놓고 공부시키면서도 보고 있으면은 이 청춘들을 지금 이 조그만 책상에 앉혀놓고 제가 막 문제 풀고 있으면 좀 안타깝기는 한데 휘문고가 공부에 이제 다들 공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입시가 또 쉽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면 충분히 3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시험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성공적인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